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출세에 약간 눈이 멀어 정신이 좀 어떻게 됐던 그런 걸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박상현 검사의 경쟁 상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하고 있는 여기보다 자기가 더 잘해야 되거든. 이런 조작 표적 수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요구를 대놓고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 발등을 찍었다. 그때 소문이 아침 저녁으로 검찰 고위층에서 직접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진술 나왔나? 이 사건 어떻게 됐나? 누군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고위 검사가. 당연히 박상현 검사 그때 부부장이었는데 혼자 있겠어요. 위에 부장, 차장, 검사장, 위에 대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다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나 그런 걸로만 보면은 박상용 씨만 이렇게 돼 있고 박상현 검사님은 잘 생각해봐야 된다. 대북 송금 사건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조작.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어쩌면 조작 기소 가운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로서는 제일 가장 핫한 쟁점이라고 볼 어쩌면 수 그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번 2차 종합특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건들은 뭔가 조금의 개연성을 가지고 사건을 주작했는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아예 아무런 팩트가 없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정말 처음 1부터 100까지 다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언론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저런 몰상식하고 거짓된 행동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저게 용인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꾼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새빨간 사건을 조작해갖고 사람을 기소하고 압박했는지 이제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진상이 규명되려고 하는데 녹취록이 나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나와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이 검사들은 법이 정말 이 무슨 좋은지 뭐 이 초월적인 존재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면은 본인이 참회하고 성찰하고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 이건 녹취록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은 바로 징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조사 필요 없어. 이 정도의 증거면 바로 징계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럼 이제 당연히 수사로 들어가야 되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될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 뭐 마약 사건에서도 요즘 안 벌어지는 짓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약 사건이 약간 이런 방식이거든요. 누구 보내버리기 위해서 내가 얘가 했다고 말하면은 나를 얼마나 깎아줄 거예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아직 복마전인데 문제는 검사든 경찰이든 그런 제보나 자기가 자백하겠다고 말을 해도 거짓말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검증한단 말이죠. 근데 박상현 검사나 뭐 여기 수원지검은 장난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내가 이재명 씨가 저 주범이고 이화영 씨가 종범이 되어는 뭐 그게 해야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가 제안을 먼저 해버려요. 녹취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래. 자기가 먼저 제안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아치는 거래요. 아니 설령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마약 사건에서 그런 식의 제안이 왔을 때 수사관 안 믿습니다. 검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그거는 제안을 받는 수사기관의 말이나 발언이나 언행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박상현 검사의 워딩을 보면은 조금 상황 판단을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전문을 내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녹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석 변호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처음부터 다 깔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더하게 놔두면서 살라미 전술로 가도 된다는 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특수부 검사 때 그렇게 판을 짜거나 이런 걸 열심히 했을 텐데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건 처음이라 그런지 본인의 패를 다 노출을 했어요. 난 없어. 그러니까 공개 좀 해봐. 이게 피의자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박상현 검사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 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이건 괜찮나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녹취를 공개하거나 녹음하는 거는 불법인데요. 예. 내가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통화 당사자니까 통화 당사자니까. 자기가 녹음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검찰청 전화기는 녹음이 안 됩니다. 아마 박상용 핸드폰으로 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검찰청 전화기랑 서민석 변호사 휴대폰으로 했을 거니까 그럼 박상용 검사는 녹음이 없겠죠, 당연히.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없다가 맞아요. 이거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 안타까운 게 박상영 검사 프로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엘리트예요. 예, 중앙 초임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그 수원지검 오기 전에는 대검찰청에서 연구관까지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력인데 그거 끝내고 왜 수원지검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검으로 보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예, 출세에 약간 눈이 멀었던 그래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됐던 그런 걸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박상현 검사의 경쟁 상대는 이화영 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있어요.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하고 있는 여기보다 자기가 더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중앙에 있는 그 반부패부보다 내가 성과를 훨씬 더 빨리 낼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조작 표적 수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요구를 대놓고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 발등을 찍었다. 그리고 이렇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자꾸 뭔가 위에 내가 제대로 보고를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가 누굴까요?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법무장관이 그때 한동훈이죠. 당시에 소문이 어땠냐면요. 수원지검장이 수시로 교체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게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지검장이 바뀌는 거예요. 차장.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소문이 아침 저녁으로 검찰 고위층에서 직접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 진술 나왔나? 이 사건 어떻게 됐나?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고위 검사가. 그러면 사실 일선 검사들은 증거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데 결국 사건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사실 그 지휘 라인에 있던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 1년 내에 다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근데 박상용 검사만 사실 이 수사 검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이 박상용 검사와 수사 검사들에게 전화했던 고위 검사들, 이 사람들이 중간에 다 없어지고 박상용 혼자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박상용 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휘 라인과 전화했던 검사들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상현 검사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데요. 당연히 박상현 검사 그때 부부장이었는데 혼자 있겠어요. 위에 부장, 차장, 검사장, 위에 대검,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다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나 그런 걸로만 보면은 이 박상용 씨만 이렇게 돼 있고 일단 말 박상용 씨의 진술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위로 가서 박상용 씨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님은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진행 중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7가지 사건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 그런데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 들어봤는데 이건 아예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조작도 아니죠. 조작은 뭐 이렇게 뭐 사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건데 아예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만드는 건 주작이라고 그러죠. 이건 거의 주작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박상용 녹취가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자, 이제 저것만 들어보면 완전히 뭔가를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분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 상황을 한번 물어볼게요.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서민석 변호사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예.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게 박상용 검사가 저런 식으로 우리에게 회유를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화영이 종범이다라고 해야 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묵인했다 정도로 했는데 지시에 따로 바꿔야 완벽하게 엮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시간 순서로 보면, 근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니 멘트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 주범으로 엮을 수 있게 더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고, 서민석 변호사가 그거는 좀 이라는 식으로 방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박상용 검사는 반대로 변호사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 거기에 대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인데 짤집기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상용 검사 말이 안 되는 게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변호인이니까 이것저것 요청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치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면 그거를 조서에 기재를 해버립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딜까지 치려고 합니다. 얘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조서에 기재하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막아주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말하고 있는 지금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설명 들어봤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는데 예. 엄연히 현재 우리 법상으로 그걸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플리바게닝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뭐 경찰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벌어지고 검찰에서도 벌어지는데, 불법인 걸 수사관 검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로 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가끔 그래요. 변호사가 엄청난 뭐 어디 시장 분수의 비리를 제보할 용의가 있다, 우리 피의자가. 그러니까 좀 우리 피의자를 좀 봐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보통 그 매뉴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제보를 하시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안 걸리니까 그 말은. 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저런 식으로 뭐 말을 해야지, 뭐 그거 뭐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이것만 가지고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리 돼야 우리가 그걸 해주고 공익 제보자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저 큰일 날 소리예요. 네.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정신이 좀 뭔가에 씌여가지고 이제 눈이 멀었다. 예.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출세에 눈이 먼 공무원의 말투잖아요.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아니라면 누가 시켰겠죠. 네. 그러니까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지시 내가 내린 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윗선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저렇게 녹취가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거 아니라고. 다 원문 들어봐야 되고.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 체포하고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 이때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검찰이 가족들, 배우자 이런 사람까지 다 무슨 죄를 찾겠다고 압수영장하고 뭐 조서받으라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만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답니다. 그러니까 저 박상영 검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이야 구속영장 지시 받았는데 내가 안 쳤어요. 그리고 제 증언 하라 그랬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강하게 이하영 부지사 측을 압박하고 수사를 올가맬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주범에 대한 진술이, 이재명 씨에 대한 진술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녹취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서민석 변호사가 부탁을 합니까? 본인이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윗선의 어떤 지시를 무마하고 있으니 빨리 진술해라, 이렇게 본인이 회유하고 있는데, 이게 저렇게 녹취가 나와도
박상현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이런 모습. 제가 이걸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녹취가 나오니까 국힘당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걸 일부 짜깁기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뭐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한테만 불리하게 편집을 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서민석 변호사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제가 이제 추후 공개하겠지만은 5월 달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이화영으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어떠한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통화를 합니다. 그 내용 속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검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러이러한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자, 서민석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저도 정말 궁금한데 이은주 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궁지에 몰렸을 때도 숨겨왔던 그 녹음 파일을 왜 이제야 오픈했을까요? 그건 좀 궁금하고 찜찜합니다. 누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저도 1년 동안 그 해병대 구명로비 예. 녹음 파일을 좀 제법 하나 가지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뭐 이런 고뇌 때문이었습니다만은 서민석 변호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린 좀 전략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민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격은 박상용한테 집중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좋은 판단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셨다면 만약에 이거 사건 다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섬뜩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게 뭐 주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조작도 아니고 주작도 아니고 그냥 제작이에요. 제작.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권력자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도 나름의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을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일반 우리 힘없는 국민들도 이렇게 턱턱 이런 제작 기소에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전 한계라고 보고 이거 명확하게 법치주의가 훼손된 것이고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박상현 검사 빨리 출국금지,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일단 이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서 그렇게 밝힌 모양이에요. 녹음 파일을 얼마 전에 복원했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 착한 악마님이 그렇게 전해주셨고 손송태님 자동 녹취로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저도 그 공익제보자 역할을 해봤던 입장으로서 그게 밝히는 시점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환기해 내는데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변호를 하면서 수많은 압박과 회유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너무 많은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변호사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서민석 변호사가 왜 지금 했느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가에 집중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와 개별적인 통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소통을 잘했고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사실은 검사도 통화를 하면 저런 내용이 녹취될 수 있는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민석 변호사가 저런 통화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저것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년 동안 또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단위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수사기관들이 조사는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이번에 결정적인 어떤 녹취록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증거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법조계 인물들이 수원지검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이 정말 무식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공무원이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여죄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 박상용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박상용에게 계속 압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수시로 압박을 해서 수사 지휘를 한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아주 확실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상용 검사는 입장을 밝혔네요. 페이스북에.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깁기에 불과합니다. 통화나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만 떼어내서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 왜곡입니다. 그랬는데 아까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망정 일단은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렇죠. 전체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볼 기회는 있을까요? 아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조금씩 밝혀지긴 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저는 뭐 전체 파일 아니면은 뭐 저 녹음에 대한 파일은 전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뭐 녹음본 전체 뭐 하드 전체 이런 거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고검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전체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서민석 변호사가 제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검사들이 변호사들과 일상적으로 저런 통화를 합니까? 안 하죠. 전 처음 굉장히 들어봐요. 위험한 짓입니다. 저는. 아니 저런 통화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변호사랑 그냥 사건 피의자는 불러다 놓고 조사하면 그만이지.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저것도 녹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 보통 저런 말을 전화 통화에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자기랑 진짜 친한 변호사 직접 찾아와서 대면하는 와중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정도 얘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자신을 공무원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보고라도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 변호사가 이러한 제의를 했고 나는 이런 설명을 했으며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로그를 만들어놨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누가 제의했는지가 방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듣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검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녹취만 보면 아까 우리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게 저런 말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한 뒷배에는 누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호받을 것이다. 나는 이거 사건 빨리 제작만 하면 돼. 해서 이재명만 잡아넣으면 난 승승장구할 거야. 이게 뭔 상관이야. 이재명 잡아넣으면 되는데. 뒤에 누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버티는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이 옆방으로 가는 그 사람. 옆방 친구가 될 그 사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재촉을 하면은 검사도 인간인지라 자기도 위법인지 또 본인한테 올가미가 될 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질러 보고 마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협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고 약간 보면은 뭐에 쓰인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지기는 정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형광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박상용 검사가 위에 누가 있다라고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윗선이 밝혀져서 쭉 올라가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박상용 검사 혼자 팽당하고 쟤만 이상한 놈이야 하고 그렇게 버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렇게 됐지요. 예. 영덕사람님 녹취가 더 있고 내일 뉴스공장에서 튼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 서민석 변호사 인터뷰를 한 모양이죠. 그래요. 이제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국정조사에서 다 까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을 밝혀내고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한동훈이가 요즘에 이제 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기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짓을 하잖아요. SNL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알 비평한 거는 놔두고 이번에 조작 기소 그 부분 가지고 대통령식이나 되어 가지고 예전에 자기 뒤끝 남아서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방송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팩트로 드러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들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인식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치 한풀이 하는 것처럼 뒤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상당 부분이 팩트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과연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수사에서 자유로운가? 이거는 반드시 좀 밝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지 법무부 않습니까? 장관이었잖아요. 그럼 뭐 검찰총장을 지휘해갖고 수사 전체를 다 지휘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근데 잘 빠져나가요 보면. 예, 뭐 여러 가지 한동훈 그 연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한동훈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이거는 수원지검 수사팀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뻗어나가야 될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대검찰청이든 법무부든 누가 됐든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 한동훈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오늘 아침에 MBC 시선집중에서의 그 브리핑도 그렇고 오마이뉴스 기고도 나왔더라고요. 기사도 나왔는데 한동훈이 기자들에 대해서 막 고소장을 남발한 다음에 다 무혐의가 2년 걸려서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 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라 뭐 보복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부터 무혐의 나온 기자들한테 사과부터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고 그와 관련해서 팩트라고 하는데 제가 파타야 그 살인사건 공범을 접견을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내일도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접견이 예정돼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이 그러니까 그 알과 아니면 검사가 회유를 했거나 그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생각보다 일관성이 있고 진술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건 조만간 한동훈 씨가 말하는 팩트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동훈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뒤끝 이런 표현하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참 한심하다를 넘어서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 아닙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잠재적인 그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여러 번 겪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때는 사형을 선고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미국이 개입해서 결국은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그런 일 또 우리가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참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억울하게도 죽고 마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뒤끝이라뇨. 이건 정말 나쁜 자입니다. 아니 뒤끝은 본인이 제일 세요. 한동훈이 제일 잘하는 게 뒤끝입니다. 아니 그럼 본인은 당당해가지고 당 익명 게시판에 가족들 IP 다 이용해가지고 무슨 당시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다 이렇게 욕했습니까? 그거 들어보면요 노인 비하도 있고요. 뭐 여성 비하도 있고 이럽니다. 그 한동훈 씨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 익명 게시판의 IP 주인이 한동훈과 그 가족이라고 이미 밝혔어요. 한동훈이 뒤끝이라는 네. 것은 정확한 게 제가 팩트가 오늘 아침에 네. 이 한동훈 뒤끝 발언한 걸 찾으려고 네이버에 한동훈 뒤끝으로 검색했더니 네. 수없이 나오죠. 한동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뒤끝 발언을 찾으려고 내가 눌렀는데 한동훈 뒤끝만 한 50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본인의 뒤나 좀 잘 닦았으면 좋겠고요. 뒤끝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정치를 뭐 대승적으로 하라 그러는데 본인도 본인 사람도 제대로 못 품고 다 떠나게 하는 사람이 어디 대승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게 방송에서 불리한 방송이라고 했다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뭐 조진다 그러는데 그런 그 수준 낮은 표현을 쓰긴 했는데 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피해자예요. 당시 피해자. 이게 누가 맞고 때려서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죽임을 당할 뻔한 겁니다. 아니 어떤 정치인이 자기의 연관 검색어에 청부살인, 그다음에 조직폭력배 이런 게 나와지는데 어떻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한두 달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당 광역단체장이 선거에 당선됐는데 벼랑간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사람처럼 시청률이요, 전국 시청률이 10.1%였습니다. 아니, 그런 방송에서 재미없는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송을 했고 수천 건의 항의 전화와 수천 건의 댓글을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압수수색. 엄청난 수사. 막 기소가 3건, 4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누군가 SBS 통해서 인식시켰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검경에서 무자비하게 수사를 했던 게 그 정치 탄압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8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제작진의 미스였을까요? 저는 SBS가 사과만 해서 끝날 문제 아니라 이것도 사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누군가가 힘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새빨간 거짓말 방송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언론 노조가 그렇게 나섬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뭐 접견을 다니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있는데 조만간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폭력이죠. 이건 범죄입니다.